불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뚜렷한 해소 방안이 없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세포의 일종인 성상교세포가 불안 행동을 조절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규명해 불안장애 극복을 위한 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최근 리포트로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 한 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자이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성중 교수 그리고 이 내용을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선 불안장애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흔히 불안장애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불안이라는 게 어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뇌 기능이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불안을 느낄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만약 이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동물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되겠죠. 네. 되게 진화적으로 이 불안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뇌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불안을 느꼈을 때 불안을 조성하는 이 환경을 회피하는 등의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데요. 이 불안을 극복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제대로 못하거나 위험 환경이 아닌데도 지속해서 불안을 느낀다면은 이게 이제 불안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공황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이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그 불안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뭐 상대적인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에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시 이를 조절을 하고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뇌의 조절 기능은 유전적이나 또 사람의 성장 환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감이 일시적이거나 불안을 쉽게 극복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불안을 과도하게 느끼고 또 불안감으로 다른 정상적인 뇌 기능이나 생활 자체를 못하는 것인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불안장애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 불안장애 관련해서 그 연구에서 이 불안장애 실마리를 뇌 그 해마의 성상교세포에서 이제 찾으셨잖아요. 일단 이 뇌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부위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해마는 영어로 히포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저희 축두엽 뇌 위치에 있는 피질 영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해마가 우리 뇌에서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런 기억 저장 역할과는 별도로 해마가 우리 기분과 정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밝혀졌습니다. 앞서 우리 뇌에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뇌에서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부르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저희가 이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고요. 또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진축 흔히들 HPA 엑시스라고 부르죠. 이 HPA 엑시스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갑니다. 해마의 신경 활동성이 이제 편도체와 HPA 엑시스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연구의 핵심이 그 뇌세포의 일종인 성상교세포인데요. 용어가 낯설거든요. 이게 어떤 세포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 일반인들은 우리 뇌가 이제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흔히 생각하는데요. 신경세포는 실제로 뇌에서 일부분만 차지합니다. 반면에 뇌에는 신경세포보다 훨씬 많은 수의 비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교세포라고 불리는 세포고요. 그리고 이 교세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포가 성상교세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세포는 신경세포를 물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세포인데 특히 이 가운데 성상교세포는 그 모양이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냥 이제 쉬운 말로 별 모양 교세포라고도 불립니다. 예전에는 성상교세포가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신경세포 주변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만 알려졌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성상교세포가 뇌의 각 영역에서 신경세포의 활성을 조절해서 뇌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교수님 연구에서 이제 그 불안장애 어떤 그 원인을 새롭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 광유전학이라는 이제 기술을 이용했잖아요. 이 광유전학 기술은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광유전학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광유전학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세포의 활동성을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뇌의 세포는 활동전이라는 이런
세포막 전압 변이를 발생시켜서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네. 빛을 쬐어주어서 세포막 이온 통로의 활성을 유도하면 이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를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 조작으로 생쥐 내의 특정 세포, 가령 A라는 세포에 채널 로놉신이라는 빛에 반응하는 이제 통로를 이제 발현을 시키고요. 네. 이후 살아있는 생쥐 내에 이제 저희가 광섬유를 삽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때에 살아있는 생쥐에게 빛을 쪼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A 신경세포만이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생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은 이제 A라는 신경세포의 뇌 기능을 저희가 살아있는 생쥐에서 최종적으로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광유전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 어떤 불안장애 발병 원인을 이렇게 규명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생존위성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앞서 해마 영역이 불안 조절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성상교세포가 신경세포의 시냅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바탕을 두고요. 이 불안 조절과 관련한 해마 성상교세포의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생체 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생쥐를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었고요. 네. 이후에 칼슘 이미징 기법으로 생쥐 해마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실시간 저희가 모니터했습니다. 네. 그 결과 생쥐가 특정한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마다 이 해마 영역의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예. 다음으로 해마 성상교세포 기능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광유전학적 기법으로 불안한 상태의 생쥐 해마 성상교세포 활동성을 이제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생쥐가 빛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생쥐의 불안 행동이 감소한다라는 네. 사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그러면 그 작용 기전이 뭔가? 저희가 작용 기전 연구를 통해서 해마 성상교세포 활성 시 ATP라는 세포 전달 물질이 주변에 분비가 되고요. 그 결과 주변 신경세포의 활동성이 증가가 돼서 최종적으로 생쥐의 불안 행동을 억제한다는 이런 불안 조절의 새로운 기전을 저희가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 장애를 조절하기 위해서 생쥐에게 이 광 케이블을 심어가지고 빛으로 직접 자극을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한테 사실 이렇게 광 케이블을 두 기구를 뚫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지금 발견된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광유전학을 쓰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위험 부담도 크고 네. 또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해마 성상교세포의 생체 내 기능 연구를 목적으로 저희가 광유전학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해마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면은 이제 불안 장애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증한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해마 성상교세포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찾아낸다면은 사람의 불안 장애 치료에도 바로 적용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현재 성상교세포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물들을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스크리닝하고 있고요. 예. 이런 약물들이 향후에 해마 성상교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불안장애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또 뇌 연구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경세포, 뉴런 같은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연구가 됐고 지금 성상교세포는 주류가 아니었는데요.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뇌 관련 질환 치료제 관점에서 성상교세포의 가치는 또 무엇일까요? 예, 지난 100여 년간 뇌과학은 신경세포를 주로 위주로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예. 네. 반면에 성상교세포는 거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에 성상교세포가 신경세포 사이 정보교환, 즉 시냅스 활성을 조절하는 핵심 조절자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뇌 영역에서 성상교세포의 뇌 기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뭐 퇴행성 뇌질환이라거나 조현병, 우울증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뇌신경 질환이 성상교세포가 관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성상교세포의 기능 저하나 비정상적 활성이 뇌신경 질환의 발병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된다면은 퇴행성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의 효과적인 치료제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퇴행성 뇌질환이나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은 주로 신경세포를
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신경계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없는 네. 동반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네. 단점이 있는데요. 신경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상교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이러한 새로운 치료제들은 좀 더 효과적이고 반면에 부작용이 적은 이런 차세대 ACE 치료제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병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효과 좋은 불안장애 치료제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성준 교수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